여당의 새로운 대표가 한 달 뒤에 선출됩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인 대권 후보 이낙연, 대선까지 당 운영을 책임지겠다는 김부겸, 세대 교체를 넘어서 시대 교체를 외치는 박주민, 후보는 이렇게 셋입니다. 네, 새 후보를 담당하는 MBC 정치팀의 기자 3명이 각 후보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보시고 민주당의 새로운 대표 선거 어떻게 흘러갈지 조재영 기자가 전망해 보겠습니다. 예, 어서 와요. 예. 그래. 지금 눈앞에 파도와 안개가 동시에 있죠. 방향이 이것이다를 통찰하고 제시하면서 풍랑 앞에서 안정시키는 역할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총재께서 늘 본회의장에 앉아 계시면 의원들이 이렇게 담배 피러도 못 나가고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했었죠. 그런 중심을 잡는 역할이 당장은 필요할 것이다.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계속될 이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 실패를 가름하는 거의 마지막 무대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서 제대로 걸어갈 것이냐를 시험하는 첫 번째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섰고 그쪽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책임 있게 지혜를 모아서 하면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신뢰 그리고 경험이겠죠. 전당대회 사흘 뒤에 긴 국회가 시작됩니다. 그때 의원들과 함께 국회 안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고 보고요. 그것을 하는데 제가 좀 더 적합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김부겸 후보는 유연하고 포용력이 있는 분이시죠. 박주민 의원은 일관성을 가진 진정성을 가진 그런 분이시죠. 단점은 잘 모르겠어요. 본인의 단점은 뭐라고 들으시는지? 저의 단점은 너무 많아서요. 원칙주의자여서 좀 주변에서 불편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직분에 충실하는 사람입니다. 총리 때는 총리로서의 직분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이고요. 4.15 총선 때는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제가 여기저기 지원을 다녔습니다. 그때 답답하다는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후보가 됐고 선택을 받으면 대표가 되겠죠. 그 직분에 또 충실하게 될 것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위 손에 흙을 묻혀야 됩니다. 또 국민들한테 대신 회초리도 맞는데 말하자면 굳은 일을 당대표가 해주어야. 지금은 사실 당이 누구든지 위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위기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과제들은 어느 하나 만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임기 속에서 이걸 과제를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임지는 당대표의 모습이 필요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취약 지역인 영남 지역에서라도 지금보다도 당 지지율을 10% 이상 올려야 정말 안정적인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적어도 그 일은 제가 잘할 수 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바로 주어진 2년 내에 재보궐선거, 대통령 후보, 경선관리,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이 큰 중요한 정치적인 과제를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어떤 좌고우면하지 않고 당대표의 임기를 채우면서 책임지겠다. 그래서 책임지는 당대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1위를 지금 달린 지가 한 1년이 넘으니까 그건 대선 후보로서의 대선론인 건 뭐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대표의 임무를 생각해 볼 때 특히 중간에 사임했을 경우 내년 그 중요한 재보궐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당대표의 임무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당대표의 경쟁 과정에서는 저는 뭐 대세론이라는 거는 조금 많이 희석되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후보를 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당의 어떤 존립의 근거와 연관될 만큼 중대한 선거잖아요. 불과 11개월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뭐 정치적인 뭐 그런 어떤 시나리오나 뭐 추측이야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그런 핵심은
저는 당대표가 되면 우리들의 이 여러 가지 훌륭한 대선 후보들의 경선을 공정하게 잘 관리를 하겠다. 그게 저희 중요 임무라고 했는데 여기서 특정 후보하고 연대를 하거나 손을 잡아버리면 그 임무를 저버리는 짓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후보님.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제 전날 거의 밤새고 와서 본회의 개의 전에 잠깐 조는 사진이고요. 요것하고 요거는 백남기 어르신 그 장례식장 사진이에요. 저에게 어렵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가 왔을 때 하고 싶은 일들 또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공적인 그 봉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죠. 네. 당을 위해서 노숙할 준비, 노숙할 각오가 돼 있나? 네, 뭐 아이 필요하면 뭐 밤샘, 뭐 노숙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죠. 이 배지들은 뭐 제가 단 것도 있지만 주로 달아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 마음을 생각해서든 아니면 그 배지의 의미를 생각해서든 제가 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개를 달고 다니고 있는데 세월호면 리본이 이제 대표적인데 이거는 어머님들이 직접 그 매듭을 만드셔서 나비 모양으로 만들어 주신 거고 그다음에 제주 4.3입니다. 이것도 최고위원 선거 때 제주도 내려갔더니 달아주셔서 그때부터 한 번도 안 뺐던 배지고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상징하는 배지입니다. 이쪽은 여수 순천, 그러니까 4.3하고 쌍둥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세월호 배 이렇게. 요거 말고도 사실은 이제 청소년 참정권 관련된 배지를 하나 더 달고 다녔었는데 그거는 올해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면서 18세 선거권으로 선거 연령 하향이 되면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뗐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해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해요. 저를 뭐 좋게 평가해 주신 거지 않았습니까? 감사한데 전당대회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장 생각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정당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에 이제 수장이 이제 바뀐다는 게 좋으냐? 솔직히 좋다고 말씀 못 드리죠. 긴 호흡으로 뭔가 청사진을 그리고 긴 호흡으로 뭔가 해야 될 과제들 하나하나씩 처리해야 되는 이 상황에 수장이 바뀌는 거는 좋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 제가 지금 그 캐치프레이즈를 쓰고 있는 게 국민과 함께 가는 두려움 없는 더불어민주당인데요. 국민과 함께 가겠다. 두려움 없이 가겠다. 그런 취지의 백드롭을 처음으로 걸게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당대표로 출마한 새 후보의 릴레이 인터뷰를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현안을 놓고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새 후보의 얘기가 큰 틀에서는 비슷하면서도 자세히 내용을 들어보면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4월 총선에서 압승해놓고도 최근 정부와 여당 지지율이 왜 하락세일까 물어봤습니다. 새 후보 모두 부동산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했는데 주요 원인에 대한 진단은 달랐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넘치는 돈이 부동산보다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김부겸 후보는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한 등록임대제가 갭 투자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 박주민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아파트 중심이다 보니 놓친 빈틈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도 달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위한 민간 펀드를 조성해서 기대할 만큼의 이익을 보장해드리겠다라고 하면 돈이 들어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전부 민간 시장에만 떠맡길 것이 아니라 결국 뭐 고급을 포함한 공공임대 주택 보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죠. 그런 법을 통과시켜서 주택을 꼭 소유하지 않아도 주거의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 주택 시장이 좀 안정되고 좀 차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불붙은 행정수도 이전 이슈. 개헌과 국민투표, 특별법 제정 중에 어떤 방안이 가장 이상적일지 물어봤는데 새 후보다 답이 비슷했습니다. 굳이 헌법까지 바꿀 필요 없다. 여야 합의로 법을 만든다면 추진 동력이 생길 거라는 점에서 일치했습니다. 법적 시한을 넘겨버린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는 모두 강한 어조로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박주민 후보는 공수처법을 고쳐서라도 하겠다. 김부겸 후보는 연내 반드시 출범시키겠다고 시한을 제시했고 이낙연 후보는 야당에 대해서 설득만 하지는 않겠다,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당선될 확률이 과연 얼마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도 해봤는데요. 각자의 개성이 담긴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박주민 후보, 지금은 15에서 20%지만 최종 목표는 100%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내놨고요.
김부겸 후보는 당선이 목표지만 당선 확률이 적어도 반반은 되는 거 아니냐고 대답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스스로 말하기 어렵다. 그런 건 평론가들의 몫이라는 말로 세간의 대세론을 반영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